저는 지금도 아침마다 눈을 뜨면 야, 어떻게 윤석열 같은 게 대통령이 됐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어지지 않고요.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서 경제가 상당히 많이 망가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망가질 거라는 전조현상을 보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돈이나 열심히 벌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합니다. 예, 그런 돈다방 미쓰리 8월 13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간헐적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 중에 술을 조금 세게 마시면 확실히 좀 술병이 나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친한 동생이랑 같이 경제 걱정을 하면서 소맥을 좀 시게 말아먹었더니 술병이 나서 어제 하루 종일 환자 모드로 끙끙 앓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돈다방 미쓰리를 해드리지 못했고요. 거기에 대한 사과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제가 7,000명이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진짜 이제 돈다방 미쓰리가 7,000명이 됐습니다. 돈다방 미쓰리 구독자 7,000명 유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해 주시고 다른 분들께 구독 독려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초심을 잃지 않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방송이 뭐 있겠습니까? 좋은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투자자들이 잘 대비할 수 있게, 투자자들이 덜 다칠 수 있게,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게 좋은 경제 방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요, 8월 11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굉장히 가볍게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이제 한 주 동안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뭘 체크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도 좀 간단히 해볼 거고요. 무엇보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살아남는 방법, 제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8월 11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30 상승, S&P 500이 0.11 하락, 나스닥이 0.68 하락했고요.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가 바로 7월달 생산자 물가 지표였는데요. 생산자 물가 지표는 그동안의 흐름을 좀 그려드리면 5월 달에는 0.3% 감소했고요. 6월 달에는 보합으로 끝났는데 이번 7월 달에는 예상은 0.2% 상승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0.2보다 살짝 높은 0.3% 상승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생산자 물가 지표는 몇 달 뒤에 소비자 물가 지표로 이렇게 반영되는 그런 지표다 보니까 지난번 7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도 3%에서 3.2%로 반등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번에 생산자 물가 지표도 예상치보다 높은 0.3%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혹시 이거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상승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걱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는 조금만 더 지켜보자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특히 그 이유가 뭐냐면 9월달 FOMC 회의가 아직까지 여유롭게 남아있다 보니까 9월달에 발표되는 8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까지 좀 보고 그때 상승하면 이것이 인플레이션 이거 다시 재상승하네 이렇게 걱정을 할 거니까 미리 다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걱정하지 말자. 약간 그렇게 안도하는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였는데 그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지표가 반등했고 그렇게 경제지표가 반등하면서 주식시장도 상승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지표들 중에서 신뢰, 심리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경제지표는 잘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요. 계속 잘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발표된 8월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7월달에 71.6이었는데 8월달에 71.2로 하락했습니다. 3월달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지고 그게 제2의 혹시 금융위기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조바심, 걱정을 갖고 있다가 예상과는 달리 잘 마무리가 되니까 투자자들은 안도했습니다. 그 안도감이 경제지표를 반등시켰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머릿속에 그려진 그 경제지표의 모는 종 점들을 쭉 보니까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더라.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잠깐 분위기가 안도하는 분위기로 갔다가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거를 남녀 연애 관계에 비유를 해드렸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해서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는데 어떠한 일로 싸워요. 그래서 막 헤어지자 그럽니다. 그래서 연락을 두절해요. 헤어지자고 막 얘기를 했는데 막상 연락이 두절되면 진짜 헤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두려움에 떨게 되죠. 헤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을 했는데 남자친구건 여자친구건 먼저 아니 내가 미안해 이렇게 연락이 와서 다시 화해를 하게 되면 더 사랑이 깊어지더라. 그게 바로 4월달 경제지표들이 되게 잘 나왔던 모습과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연애는 계속 되지만 처음에 싸울 때 그동안에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막 욕도 하고 막 삿대질도 하고 너 이 새끼 막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사랑은 더 이어가지만 어떤 콩깍지도 약간 벗겨지고 막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이렇게 그런 어떠한 그 복잡한 생각으로 연애를 이어가는 것처럼 경제지표가 그동안 그런 모습을 보였죠. 어떤 경제지표는 잘 나오고 어떤 경제지표는 못 나오고 그런 모습들이 7월 달까지 쭉 이어지다가 이제 8월 달 다시 돌아서 경제지표들이 정신 차리고 자기가 가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신뢰, 심리 이런 단어가 들어간 경제지표가 잘 나왔었는데 이날 발표된 8월 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하락한 이유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9월달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88.5%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부터 두 번째.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들 하나씩 좀 보면 지난주 금요일 11일 금요일 날 코스피는 10포인트 하락해서 2,59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점점 2,600포인트를 위에다 놓게 되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2,600포인트를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2,600포인트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외국인들은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도망을 가죠. 자, 다가오는 14일부터 18일 우리나라 주식시장 광복절 연휴가 있어서 화요일 날 휴장이 한 번 있고요. NH투자증권에서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는 2,530포인트에서 2,660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2,600포인트 개인들의 매수로 잠깐 찍기는 하지만 안착하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2,650포인트가 최근 들어 최고점이었는데 그 이상으로 가긴 어려울 것이다. 물론 장중에 잠깐 돌파할 수는 있지만 추세적으로 분위기가 2,650 찍고 700 찍고 800 찍고 이렇게 가지는 못할 것이다. 2023년 하반기 주식시장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지만 그 방향성은 아래쪽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2,600포인트를 지키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자, 상승 요인으로는 중국의 유커가 귀환한다. 견조한 미국 기업 실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유커 귀환은 일단은 좋은 이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유커가 예전처럼 한국에 와 줄지 결과적으로 좀 봐야 되고요. 그래봤자 유커 귀환 관련주들 몇 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견조한 기업 실적이다. 제가 2분기 어닝 시즌 말씀드리다시피 눈높이를 땅바닥 그 이하 지하까지 내려놓은 상태에서 예상치에 부합하면 잘 나왔다고 한다. 대신에 너무 예상치를 낮춰놓다 보니까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는 없다. 이런 이야기 해드렸죠. 과연 미국 기업 실적이 견조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미국 기업 실적이 견조하다라기보다 견조해 보이게끔 예상치를 크게 낮춰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락 요인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첨단 산업 투자 제한 조치, 물가 재상승 우려, 그다음에 미국의 대규모 국채 입찰로 인한 금리 상승 압박, 유가 상승 지속, 그리고 중국 경기 침체 우려 이렇게 하락 요인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락 요인이 조금 더 지금 힘이 강하고요. 그리고 그 하락 요인이 짧은 어떤 단기적인 단발적인 이슈가 아니라 경기 침체에 관련된 좀 롱텀으로 봐야 되는 악재가 지금 하락 요인으로 배치가 되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질 못하고 있는 거죠, 지수가. 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 14일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연설이 있고요. 15일 7월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8월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발표가 되고 16일 7월달 25bp 금리 인상한 연준이 과연 그 회의록에는 어떤 기록을 남겼느냐가 발표가 되고요. 17일 8월달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중반 정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미국 주택 관련된 지표, 부동산 관련된 지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단순히 주택 지표뿐만 아니라 뭐 상업용 부동산도 지금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고 그동안 쭉 발표됐던 기존 주택 판매, 신규 주택 판매들도 우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최근 들어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젠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좀 높고요. 주택 지표 잘 봐야 된다. 자, 이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남은 시간 동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연초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제가 왜 공식 타령을 했냐면 작년 연말에 2023년도 주식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말아먹어서 코스피가 2,000포인트가 깨질 수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윤석열 따위가 대한민국 코스피 2,000을 깰 수는 없다. 그래서 그냥 2,000포인트 중반 정도, 뭐 2,300에서 뭐 2,600 제가 정확하게 코스피 수치를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 2,800 가기는 어렵고 3,000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2,000이 깨지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어딘가 한 2,300포인트 내에서 박스권 장세 유지하면서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것이 2023년도 미쓰리가 그리고 있었던 시황관이었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공식 같은 게 있는데 2,000이 깨지지는 않을 것이고 2,300 정도 됐을 때 외국인들이 야금야금 주식시장을 사 모았습니다. 자, 그러자 기관들이 어라? 외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샀네? 하면서 지네들도 숟가락을 얹기 시작했죠. 그렇게 숟가락을 얹다가 총알이 부족하니까 개인들에게 펀드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펀드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고 조금 더 주식시장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한 2,300에서 2,400포인트 정도까지 그 언저리까지 올려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기관들이 한 단계 더 레벨업을 시켜놓고요. 한 2,600포인트 정도 되면 2,500에서 2,600포인트가 되면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널리스트들이 코스피 전망을 상향 조정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2,600포인트가 되자마자 증권사들이 코스피 밴드를 다 올려놨죠. 그래서 어떤 증권사는 뭐 2,950 간다, 하반기에 3,000 간다 이런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러자 2,600포인트에서 개인들이 뛰어들기 시작하죠.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올해 주식시장 좋지 않을 거래. 올해 주식할 필요가 없어라고 했다가 했는데 갑자기 2,600포인트까지 와 있고 전문가들은 2,800, 2,900, 3,000까지 얘기하니까 다시 그렇게 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개인들이 미친 듯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2,650을 반납하고 다시 지금 2,600 아래로 내려오니까 전문가들이 어떻게 개인들을 꼬시느냐. 매수 기회로 삼아라. 비중 확대해라. 이런 이야기로 개인들을 주식시장에 계속 발담그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제가 이러한 제목을 달아드렸죠.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주식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그때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보고서를 쓰냐 하면 비중 확대해라. 현금 비중 확대해라. 이겁니다. 현금을 늘려라. 현금을 확보해라. 라고 합니다.
정말 재수없는 소리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지금 외국인들에게 물량을 다 받고 있거든요. 외인들은 지금 발을 빼고 있는데 그 물량을 개인들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그렇게 사면서도 불안하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오히려 비중 확대를 해라. 매수 기회로 삼아라라고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제시했던 2,950, 3,000포인트를 아직까지 내려놓고 있지 않다 보니까 개인들이 미친 듯이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식시장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 내가 언제 비중 확대하라 그랬어? 내가 언제 매수 기회라 그랬어? 완전 개정색하고 현금 확보하라고 한다라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지금 개인들이요. 제가 가끔씩 이런 표현 쓰는데 정말 눈이 돌아갔어요. 특히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한번 해먹어야지, 한탕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테마주들이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그게 뭐 2차전지, 뭐 초전도체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뭐 6호 귀환 관련주들 막 증권사들이 미친 듯이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장 이번 주에도 개별주 중심, 즉 테마 장세가 예상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개인들에게 미친 듯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추천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뭐 반도체 뭐 하반기 좋을 것이고 막 그랬다가 최근에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보다는 오히려 테마주, 개별 종목들을 더 권장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그런 테마주에 몰려갑니다. 이 이벤트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테마주를 어떤 것도 건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옛날에 테마공주라고 불릴 정도로 미친 듯이 테마주를 매매해봤거든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냥 힘들어요. 마치 불나방처럼 여기저기 막 뛰어들거든요. 계좌가 어느 날은 막 갑자기 막 확 수익이 됐다가 갑자기 몇 분 뒤에 확 마이너스 되고 막 하도 이제 종목들이 지랄 발광들을 하니까 테마주를 따라서 매매하잖아요. 명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개인 투자자들을 이렇게 이용해 먹고 있다. 뭐 이용해 먹고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요. 15개월 만에 최저라고 하죠. 그 외국인들의 물량을 개인들이 받고 있습니다. 개인들은요. 2600포인트를 악착같이 지키려고 할 것 같아요. 최근에도 개인들이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공식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 여러분들께 자주 드렸던 얘기가 바로 물갈이입니다. 개인들이 매수해서 개인들이 리드하는 장은 절대 오래 지속되지 않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리드하는 장은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거의 상투가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뭔가가 하나 터지잖아요. 그러면 작살나는 게 개인들, 특히 테마주에 몰빵한 개인들이 작살납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뭐가 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제 물갈이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2600포인트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그렇게 뭔가 지수를 견인하고 시장을 리드하고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한테 당하지 마시고 불나방처럼 막 뛰어들지 마시고요. 예. 올해 2950, 3000포인트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안 돼요. 제가 3000포인트 안 된다는 얘기는 이미 작년부터 했습니다. 적당히 그냥 2000포인트 안 깨지는 것만 해도 다행이고 한 23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 그 어딘가 한 300~400포인트 내에서 계속 테마주 움직이고 개별 종목 움직이고 그런 테마주들이 한번 또 물갈이 돼가지고 또 우르르 또 손해보고 또 다른 또 신규 물들이 들어오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가오는 한 주, 예, 우리나라 물론 화요일 날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만 시장 분위기 아마 녹록하지 않을 거예요.
개인들이 매수하면 어떤 장세가 펼쳐지냐면 제가 옛날에 돈다방 미스리에서 그런 얘기 종종 해드렸는데 비아그라가 필요한 장세다. 뭐 어떻게 뭐 요즘에는 제가 그래도 새날에서 코코메디 얘기하니까 코코메디가 필요한 장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들이 매수하면요 상승을 지키지 못합니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장 초반에 빨간색이었는데 장 막판에 빨간색을 지키지 못합니다. 뒷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수익이 났을 때는 이익 실현하셔야 되고요. 네. 이익 실현하셔가지고 나 그래도 또 투자하고 싶어 라면 무조건 수익금 빼시고요. 원금 갖고 계시다가 이제부터는요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라가면 좀 매도하세요. 다 매도하기 아까우면 반만 파세요. 왜냐하면 매도하면 더 올라갈 거니까. 그죠?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매수하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농락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다 사지 말고 반만 사고 다 팔지 말고 반만 팔고 이렇게 여우 같은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2023년 하반기 만만치 않은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연말에 가면 올해 주식시장 굉장히 뭐 좀 화려했는데 난 그래도 굉장히 괜찮았네. 아니면 주식을 꼭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올해 주식시장을 내가 이렇게 읽었는데 예상대로 이렇게 흘렀네. 그리고 머릿속에서 모의 투자 같은 거를 열심히 해보세요. 직접 투자하지 않는 분들은 나 아직까지 미쓰리 주식이 좀 무서워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면 하는 그런 모의 투자를 계속 머릿속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의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매매 원칙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걸 얼마에 팔아야지. 근데 그 가격 근처에 왔을 때 아니야 이거 더 갈 것 같아. 그리고 절대 수익률을 올리시면 안 됩니다. 개인들이 작살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더 여우 같은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돈다방 미쓰리는 여러분들이 여우 같은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더듬이를 세우고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아드리는 방송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5시 새날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